안녕하세요. 북들의 독서클럽 양쌤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릴레이 특강 때 감동 실화를 바탕으로 한 동화책 3권을 묶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중 동작대교에 버려진 검둥개의 럭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7개의 질문으로 활동지는 구성을 했습니다. 1번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별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0.5점 단위로 해서 5점까지. 이 책은요, 검둥개 럭키는 4학년, 5학년에게 좀 최적화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은 재미있고 재미없고를 떠나서 감동적이다. 왜냐하면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요, 책의 줄거리를 채워보는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또 줄거리 쓰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줄거리를 스스로 써보게 하면은 아주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 채우기로 해서 아이들이 중요한 단어만 좀 채워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처음, 중간, 끝부분인데요. 줄거리를 요약할 때는 아이들에게 이제 꼭 이제 당부하는 게 너무 세세한 내용을 줄거리에 다 담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특히 독후감을 쓸 때는 더 요약해야 되고, 지금 이제 줄거리를 쓰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럭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처음과 중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마무리는 어떻게 됐는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써보면 된다. 럭키는 가로 버려진다. 동작대교에 버려진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럭키는 주인에게 버려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주인에게 버려지는데 어디에 버려지느냐? 일단 이 제목에 동작대교에 버려진 검둥이 럭키니까 이 생활이 동작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럭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구나라는 게 좀 나와주면 좋겠죠. 그래서 처음 부분에 럭키는 동작대교에 버려진다. 네, 중간 부분에는 럭키는 어디에서? 예, 그곳에서. 어디? 버려진 곳에서. 예, 그러니까 그곳에서라고 채워도 되고 아니면 버려진 곳에서라고 채워도 되고 아니면 다시 한번 동작대교에서라고 채워봐도 됩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뭐 한다. 이 가로 두 번째 가로를 가장 어려워했어요. 예, 왜냐면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짧은 칸을 어떻게 채워야 하나. 어떤 친구는 여러 가지 뭐 일들을 맞이한다. 맞닥뜨린다. 이렇게 채웠는데 그래 맞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하지만 그렇게 너무 뭉뚱그리게 말하면 줄거리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럭키는 실제로 동작대교에서요. 위험에 처하기도 해요. 여기에서 봉사하시는 아저씨들은 호시탐탐 럭키가 이제 주인 없는 개라는 걸 알고 잡아먹어야 되겠다. 쟤를 잡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위협을 하고요. 또 중년의 아저씨는 예쁜 자기만의 강아지 공주라고 이름 붙은 그 강아지만을 챙기며 혹시라도 버려진 개 럭키가 자신의 그 개를 위협하진 않을까라고 해서 유기견 센터에 보내야 돼. 까지 험한 말도 합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하는 일도 생기고요. 그리고 도움을 받기도 해요. 또 홍 여사님이라는 분은 럭키를 아주 본인의 개처럼 아주 살뜰히 보살핍니다. 그래서 따뜻한 보살핌도 받습니다. 럭키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 도움을 줬을 때는 좀 오해를 받기는 하지만 또 억울한 일이 생기긴 하지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써야 되냐. 칸이 좀 좁기는 하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보살핌을 뭐 도움을 주고받는 생활을 한다. 이 정도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해피엔딩이에요. 다행히도. 결국 럭키는 그래서 뚱아저씨라는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일을 하시고 그 대표 입양을 보내시는 연결하는 아주 친절한 아저씨를 만나게 돼서 그래서 좋은 집에 입양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되게 좀 단답형, 짧게 써놨죠. 인물은 이제 럭키, 그리고 럭키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갖게 된 이유, 이렇게 이제 마음, 이유 이렇게 단어로만 써놨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럭키는 이 동작대교에서 말했다시피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보살핌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0단계로 본다면은 주인에게 버려졌다. 그죠? 자, 럭키의 생활은 버림받았죠. 버림받았다. 위험했다. 보살펴 주었다. 누구에게 받았다.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4단계 좋은 집에 또 입양도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여곡절을 다 겪었죠. 이 동작대교에서. 자, 그랬을 때 럭키의 마음은 한 가지는 아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럭키의 동작대교의 삶을 한번 생활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럭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에 빠졌을 때는 뭐 이제 불안했을 거고 보살핌을 좀 받았을 때는 좋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을 이 중에서 하나를 찝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럭키가 그 동작대교에서 버려진 생활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대체적으로. 예, 그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질문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나온 답은 일단은 두려움. 예, 되게 무서웠을 거다. 그 무서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려움으로 표현,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답이
외로움.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나온 답이 화가 났을 거야. 억울했을 거야. 뭐 이렇게. 아니 뭐 짜증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때 일단 여러 가지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에 버려졌을까? 대체 주인은 언제 오는 걸까? 이런 마음들이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표현됐을 것이다라는 게 아이들의 마음이었고 이 말이 맞죠. 아이들이 잘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럭키를 버린 주인에 대한 뭐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책 속에. 왜 버렸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버렸다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키우는 개를 상자에 담아서 다리 밑에 버리는 그 주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미안함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답이 그래도 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귀찮아서 내가 버렸다. 귀찮아서 버렸을 때는 이제 좀 미안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좀 시원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홀가분한. 이런 답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4번째는 뭐 그런 거잖아요. 들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약간 두려움인데 이게 럭키를 뭐 걱정한다는 두려움보다는 내가 이거 버린 거 누가 봤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유는 제각각이에요. 어쩔 수 없이 버렸다. 이거는 뭐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아이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다. 귀찮다라는 건 얘가 너무 커졌고 또 나도 바쁘고 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얘를 키울 수가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자, 럭키를 도와준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왜냐면, 럭키를 도와준 사람들의 마음은 거의 다 불쌍함. 아이들이 말하는 게.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저러다 죽겠다. 이런 마음이 많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플러스 질문을 했어요. 우리 럭키는 이제 동작대교에 버려졌는데, 얘의 삶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저 럭키 아무도 주인이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잡아 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굉장히 가엾다. 이제 저러고 있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을까? 도대체 럭키는 똑같은 상황인데 왜 보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볼까? 라는 또 질문을 좀 플러스해서 했어요. 근데 아이들의 답은 어, 좀 인상적이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사람이 원래 나쁘다. 아니면 뭐 성장하는 과정에서 좀 외로움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좀 인상적이었던 대답은 그런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럭키에 대한 책임감. 그러니까 책임감이 좀 있느냐, 없느냐. 또 그리고 이런 불쌍한 마음, 측은지심이라고 하잖아요. 측은지심이 이제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또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사람은 다 제각각이다. 이런 답을 이제 제가 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이런 좋은 답들을 또 찾아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럭키를 도와준 사람들은 그런 이제 내가 미안해. 내가 널 버린 건 아니지만, 사람이, 그죠? 인간이 너에게 잘못했어. 미안하다. 그러니까 버린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좀 너를 도와줄게. 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 아주 마음씨가 넓고 고드라운 착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게 또 아이들의 답이고 저도 역시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4번은요. 동작대교에 버려진 럭키 주인을 기다리는 럭키의 마음은 어땠을까? 말을 못하는 개니까 내가 대신해서 럭키의 마음을 한번 대변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책의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죠. 뭐 뜬금없이 짜증나, 화가 나. 뭐 내가 오면 복수할 거야. 이런 말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쓴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럭키는 주인을 그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예, 그런데 막 화가 나고 짜증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워한다기보다는 정말 보고 싶다. 혹은 나를 찾으러 올 거야. 라는 마음이 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좀 동의를 좀 많이 했죠. 왜냐하면 럭키가 자신을 버린 주인 비슷한 사람만 봐도 뒤따라 간다던가 이렇게 그리워하는 모습, 불안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점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언젠가 오겠지? 아니면 왜 안 와? 나는 여기 왜 버려졌지? 여기가 어디지? 우리 주인은 어디 있지? 뭐 이런 내용의 좀 대화체를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5번은요, 이제 유기에 대한 저 생명 존중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럭키는 어떤 이유에서 버려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동작되게 버려졌어요. 상자에 담겨서. 자,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럭키의 주인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귀찮아서 버린 게 아니고 정말로 이거는 버릴 수밖에 없어서 버렸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자.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하지만 그게 너무너무 진짜 절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해도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유기하면 안 되죠. 라는 말을 한번 글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씀으로 인해서 그래, 맞아. 이런 일이라도 저런 일이라도 핑계를 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그리고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이제 들은 게 있는 거죠. 요 강아지 사료라던가 아니면 용품, 그리고 제일 비싼 건 병원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버렸다. 하지만 그것은 그죠, 생명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엔 옳지 않은 일이다. 내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못 키운다고 해도 생명을 저버리는 일을 어떤 것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또 인상적인 대답은 어떤 친구가 이 럭키 주인은요, 제가 봤을 땐 분명히 돈이 없어서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은 너무 바빠서 버렸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왜냐면 럭키가 자기를 버린 주인과 좀 비슷한 뒷모습을 가진 사람을 보면 막 쫓아간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20대에 뭐 긴 머리? 긴 머리 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미루어 보건데 20대의 긴 머리 여성? 이제 막 그러니까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막 뭐 취업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막 풍족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제 한번 추리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런 아니면 바로 이제 뭐 취직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그것은 그쵸. 뭐 입양 기간에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 버린 거, 내팽겨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쵸. 목숨을 버린 거다. 생명을 버린 것이다. 라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은요. 네, 1번은 동물을 키운다는 건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라고 해서 제가 앞에 문장은 어휘를 좀 넣어놨어요. 문구를. 그래서 여기에 좀 맞추어서 좀 정돈돼서 글을 써볼 수 있도록 이렇게 틀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동물을 키운다는 건 뭐 예를 들면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 많은 책임이 따른다. 이런 건 옳지 않죠. 그쵸? 여기에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동물을 키운다는 건 여기는 좀 개념적인, 관념적인 이야기를 써보자. 그쵸? 동물을 키운다는 건 생명을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생명을 내가, 하나 한 생명을 잘 보살피겠다고 하는, 뭐 그런 책임이 따릅니다. 큰 책임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개들은, 강아지든 고양이든, 사람이 보살펴주지 않으면, 반려견들은 스스로 먹고 자립할 수가 없죠. 그쵸. 사람의 손이 필요하죠. 또한, 내가 얘를 데리고 와서 키우기로 한 것은, 내가 널 책임지겠다. 무엇을? 안전을.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서로 우정을 나누면서 잘 지내자. 너는 우리 가족이 되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책임지는 거죠. 자세히 설명하자면 여기에서는 이 1, 2번 이 예시를 들면 되겠고요. 아니면 제가 한 가지 좀 얘기를 해준 게 있었는데 반려견들이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길을 잘 받은 반려견들이 길고양이 버려진 애들이라던가 원래부터 길에서 살던 애라든가 요런 길고양이나 유기견 애들보다 그런 애들보다 실제로 수명이 더 많다는 더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고양이들은 뭐 5년에서 뭐 10년 이내. 근데 얘네들은 뭐 20년까지도 산다고 하잖아요. 케어를 잘 받으면. 그러니까 실제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보살핌을 받으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내가 동물을 키운다는 건 생명을 잘 보살피겠습니다라는 선언과 같죠. 2번은 만약 한 학교 근처에 버려진 강아지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무조건 데려다 키워라. 무조건 유기견 센터에 전화를 해라. 라는 대답을 얻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어요. 각자 어떻게 해볼 건지 생각을 해보는 건데, 둘 중에 하나로 나오더라고요. 1번은 너무 무서워서, 의외로 많았어요. 무서워서 피한다. 솔직히 말해서. 얘를 내가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 두 번째는 내가 돌보지는 못해도 관찰하면서 먹이를 좀 주고 싶다. 먹을 것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살핌을 하고 싶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유기견 센터에 연락을 하겠다라는 답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한두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왜 얘는 근데 유기견 센터에 연락하겠다, 보호 요청을 하겠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어? 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혹시라도 얘를 버린 게 아니고, 유기견이 아니고, 길 잃어버린 개고, 바로 주인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쯤에서 잃어버렸지? 라고 하면서. 그런데 얘를 유기견 센터에 데려다 주면은,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카드 등록이라든가, 이 유기견 등록, 이런 얘기도 좀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요즘에는 또 많이 인식이 개선이 돼서, 유기견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의 반려견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이 반려견 무슨 등록번호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작성한다든가라는 것도 있다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경찰서 같은 곳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협한다든가 그럴 때는 신고할 수 있지만 유기견 센터에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것도 알아보는 것도 또 도움이 될 것 같다. 또 두 번째는요. 유기견 센터에 갔을 때 얘네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킨대요. 이걸 이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로 뭐 주인이 잃어버린 개라든가 아니면 뭐 떠돌이 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유기견 센터에 데려다 줬다가 안락사 당하면 어떡해요.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7번은요, 이제 마무리 질문이에요. 마무리 질문은 항상 이렇게 전반적으로 주제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질문이나 아니면 토론 질문을 넣을 때도 있고요. 철학적인 질문,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봅니다. 이 그림은요, 이 동작대교에 버려진 검둥이 럭키가 아니고, 요것은 그림책이에요. 그림책의 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가로가 우리도 무엇을 느껴요? 우리도 무엇을 느껴요? 우리도 무엇을 흘려요? 우리는 무엇이나 무엇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친구들한테는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개 네 마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개는 우리 또래 어린아이가 우리가 그렇듯이 강아지를 사달라고 부모님을 엄청 이제 졸라서 어렵게 강아지를 이제 얻었어요. 처음에 너무 귀엽고 예쁜 거죠. 근데 얘가 커가면 커갈수록 어때요? 이거 옛날에 예뻤던 그 개가 아니네. 인형같이 막 사랑스러웠던 개가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버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개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개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너무너무 예쁘게 알콩달콩 데이트를 해요. 사랑을 하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예쁜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해 줬어요. 그런데 왜 버렸을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모르겠어요. 화가 났는지 유기해 버렸어요. 세 번째 개는요. 얘는 털도 아주 길고 계속 빗질을 해줘야 되고 목욕을 많이 시켜주고 청결 관리에 아주 신경을 써야 되는 품종인데요. 그 개를 처음에는 그렇게 극진하게 잘 보살펴주고 모든 것을 다 예쁘게 관리를 해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지죠. 귀찮아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 관리가 힘들겠어 라고 하면서 버렸고요. 네 번째 개는 잘 다녔어요. 주인이 쬐끄만한 이제 강아지랑 쇼핑도 다니고 뭐도 하고 너무너무 잘 다녔는데 이 강아지가 다리를 다쳤어요. 병원을 갔더니 병원비가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유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기서 이제 유기견 센터인데 또 이 아이는 아이들은 쇼핑을 하는 거죠. 나 얘로 할래, 쟤로 할래, 쟤 이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 개가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게, 첫 번째는 우리도 감정을 느껴요. 혹은 우리도 슬픔을 느껴요. 우리도 아픔을 느껴요. 뭐 두려움을 느껴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그 럭키 이야기 요거랑 좀 대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뭐 흘린다 그랬구나. 흘리는 거 전에 뭐가 나올까? 슬픔이겠구나. 세 번째는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춰봤고요. 가로 안에 우리는 무엇이나 무엇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이런 답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질문을 할때 틀린 답은 없다. 내가 느끼는 대로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다 잘 썼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책에서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 그걸 봤을 때 여기 한번 연결해보자라고 했어요. 답을 맞춰보는 건 아니고. 자, 보면은 이 아이들도 이 유기견들도 처음에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너무너무 귀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긍정적인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도 사랑을 느껴요. 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때 사랑해줬지. 너무너무 예뻐해줬지. 그때 나도 느꼈어. 그리고 나도 주인은 사랑했어.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버렸어요. 그때 우리도 슬픔을 느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도 눈물을 흘려요. 요렇게 답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일까요? 물건, 인형, 장난감 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 이 그림책에서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 여기 힌트를 줬어요. 처음에 사고, 이게 제목이거든요. 사고, 선물하고, 내다버리고, 괴롭힐 수 있는 생명 이야기인데, 첫 번째, 사고, 선물하고가 여기 이제 힌트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내다버리는 게 이제 두 번째 힌트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막 주고받고 사고, 선물하고,